15장 인테그럴 폼 오브 암페어 법칙 15장 해보자. 자, 15장 뭐 1절이 데리베이션이 있는데 암페어 법칙을 데리베이션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거고 한번 해봅시다. 책에 있는 대로. 시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B필드 4파이분의 뮤제로 I 프라임 ds 프라임 r 햇 오버 r 제로 r 제곱 c 프라임 소스 서킷 커런트 서킷에 대해서 지금 필라멘트 형태의 적분 IDS 크로스 r 오버 r 제곱을 적분한 형태 이 B필드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지금 이 서킷은 뭐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서킷이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하죠. 여기 C 프라임이라는 서킷이 있다고 합시다. 반시계로 도는 여기에 지금 I 프라임이라는 전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가 소스 커런트가 있는 위치고 여기 어디에 전피가 있다고 해봅시다. 전피. 그러면 여기 전류선분 여기 있는 전류선분이 뭐 ds 벡터 이것이 지금 ds 벡터겠죠. ds 프라임 벡터 전류선분 벡터 이 선분 벡터가 여기다 주는 자기장인 거죠. 여기까지가 r 벡터죠. r 벡터고 여기가 필드 포인트가 여기가 이제 r 여기를 보통 r 프라임 이 지점을 우리가 r 프라임 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B필드를 다시 선적분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경로에 대해서, 어떤 폐회로 경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B필드를 계산하는 점, 그건 R점인데, R점에 있는 B필드를 한 바퀴 돌려, 서킷을 C라고 하자고, 이 서킷은. 그 서킷은 여기다 그림 그린다면 뭐 책에 있는 그림대로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서킷이라고 합시다. 이게 서킷 C. 여기도 반시계로 돌고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게 여기 있는 요 ds 벡터겠죠. 서킷이 두 개예요. 소스 서킷. 이건 필드 서킷.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B필드를 요 경로에 따라 이렇게 돼. 보통 반시계로 돌려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지? 뭐 마음대로 여기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책에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아는데 이게 뮤제로 I 프라임이 된다는 걸 알아요. 만약 C하고 C 프라임이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꼬여 있다면 C하고 C 프라임이란 서킷이 서로 이렇게 꼬여 있다면 이 값은 뮤제로 I 프라임이란 값이 돼요. 그게 암페어 법칙이거든요. 이번 장에 나오는 인테그럴 폼 오브 암페어 법칙인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르니까 이걸 보이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적분 BDS란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계산이 그냥 써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이 밖으로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요. 보면은 이중적분이고 어느 걸 먼저 하든지 간에 ds 크로스 ds 프라임 r 외적 오버 r 제곱 이런 계산이 돼요. 이중적분인데 벡터 선적분의 외적까지 상당히 복잡한 어느 방향인지도 생각하기 힘든 이 복잡한 적분이란 말이에요. 뭘 했죠 지금? 요 적분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 이걸 여기다 고스란히 집어넣으면은 이 꼴이 되겠죠? 점을 잘못 찍었네. 둘 다 외적이 아니라 하나는 내적. 그래서 삼중적이죠.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죠. 결과는 스칼라.
벡터 외적하고 그러니까 이건 면적이고 이건 뭐 그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이게 3차원 세 벡터가 이루는 부피. 삼중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스케일러. 그래서 이게 부피 같은 거니까 얘들의 특히 외적, 요거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돼요. 1, 2, 3, 2, 3, 1, 3, 1, 2 똑같듯이 요 뒤 앞뒤만 바꾸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책에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꿔봅시다. ds 크로스 ds 프라임 얘를 먼저 연산하고 내적 r 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부피라서 그래요. 부피. 근데 벡터의 부피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같은 사인이 되도록 하려면 그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돼요. 스칼라 트리플. 기억이 안 나면 챕터 1. 챕터 1에 있어. 스칼라 트리플. 벡터 트리플 중에 하나.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장난을 칩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시다. 마이너스 붙이고 가로를 열까요? 마이너스 붙이고 가로 열고 ds 외적 ds 프라임 내적 r 분모를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 마이너스 부호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하나 빠져야 되겠죠? 밖으로 하나 빼놓고 뭐 달라진 건 없죠. 또 마이너스 넣고 뺐으니까 같은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기하학적으로 눈에 좀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ds 벡터가 여기 있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여기 ds 프라임 벡터는 오른쪽으로 가게 일부러 지금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근데 마이너스 ds 벡터라는 거는 반대 방향을 말하는 거죠. 여기 ds 올라가는 벡터가 내려가는 그걸 여기다 옮겨 그립시다. 이렇게 옮겨 그리자고요. 이게 지금 ds 벡터다. 그죠? 마이너스 ds 벡터다. 마이너스 ds 벡터는 이쪽에다 이렇게 그리자고요. 마이너스 ds 벡터, ds 프라임 벡터. 요 두 벡터가 이루는 면적. 이만큼이 지금 그 면적이죠. 그 면적과 여기 면적이고 그 다음에 r 방향 벡터가 내적을 했네. 그 다음에 그걸 r 제곱으로 나눴네. 이런 거가요. 앞에서 우리가 요 비슷한 표현 본 기억이 날 텐데 dA 벡터 내적 r 벡터 나누기 r 제곱 뭐 이런 표현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우스 법칙 할 때 아마 나왔을 텐데 이런 표현 나왔었죠? 이게 뭐였더라? 입체각이었죠. 입체각. 정확하게 입체각인데 수식어가 좀 필요해. P에서 본 마이너스 ds 벡터와 ds 프라임 벡터가 이루는 면적의 입체각. 물론 입체각인데 작은 입체각이에요. 작은 입체각.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P점에서 본, P점이 여기에요. P점에서 뭘 봐? 요 면적을 봐. 이쪽에서 이쪽을 봐. 보면 이게 작은 면적이 보이네? 그 면적을 볼 때 요 펼쳐붙어 보이는 각도다 이 말이에요. 작은 각도. 입체각이란 개념은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유닛 서클. 전에라는 것은 지난 학기일 수도 있겠네. 지난 학기에서 입체각 여러 번 나왔었을 텐데 반지름이 1인 구면을 생각하고 그 구면에다가 저거를 프로젝션 했을 때의 각도예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1인 구면의 표면적이 4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1인 면적,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1인 구면을 하나 그려. 그래서 여기서 쟤를 들여다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얘가 작은 각도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요 표면, 요만한 면적이 요 반지름이 1인 공에 요만한 면적 부분이 있을 때 이 면적이 몇 도냐? 각도 단위로 나오니까 4파이 미터 단위로 사라지고 4파이라는 각도. 그래서 각도 단위로 다 합치면 4파인데 요 일부분은 4파이가 아니겠죠? 그걸 이제 입체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솔리드 앵글. 그래서 요 부분이 솔리드 앵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미소 솔리드 앵글이구나. 아주 작은 어떤 솔리드 앵글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일부러 지금 그 방향을 끌고 간 건데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ds 벡터라고 한 이유도 마이너스 ds 벡터 da 벡터 그러면은 요 두 벡터가 이루는 외적은 아래로 그다음 왼쪽으로 하니까 엄지손가락 방향. 이 그림으로 하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서 이게 이 에리어 벡터 여기 나오는 요 에리어 벡터의 방향이죠. 에리어 벡터는 이렇게 반시계로 돌 때 엄지손가락 방향 그게 노멀 방향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 이게 지금 에리어 벡터 방향이에요. 이게 n 방향인 거지. 뭐 n 프라임이라고 하든지 뭐 n이라고 하든지 뭐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입체각의 모든 성질을 다 만족하죠. 이건 단위가 하여튼 분자분 뭐 1m 단위가 없고 각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각도가 되는 거죠. 먼저 이 적분을 안에 걸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가로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안에 거 먼저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요 안에는 C 프라임을 한 바퀴 돌리죠. C 프라임 요 가로 안에서는 C 프라임을 한 바퀴 돌릴 텐데 요거를 한 바퀴 다 돌린다. 그 무슨 뜻이냐면 이 P점은 가만히 놓고 C 프라임을 한 바퀴 돌려. C 프라임 한 바퀴 돌리면 DS 프라임 벡터가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쭉 옮겨갈 텐데 DS 프라임 그 다음 순간에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면적이 이번에 여기 면적이 되겠죠. 그다음 DS 벡터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면적이 될 거고 뭐 등등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여기서 잘 못 그리는데 이런 모양들을 쭉 면적을 여기서 봤을 때 이 P점에서 봤을 때 저런 면적들을 쭉 더하게 되는 거죠. 면적인데 단위는 각도의 단위가 되는. 그러면서 다 더하면 4파이가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요 구의 요 아래쪽 어디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빙 도는 거니까 이렇게. 위쪽은 못 갔잖아. 여기 이 C 프라임이라는 서킷 저 아래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솔리드인 걸 요 4파이 사방팔방 중에서 일부 부분 저 부분에서 이렇게 서클이 이만큼 돌았으니까 요 부분의 입체각들을 다 합친 값이 돼요.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를 d 오메가라고 하자고요. 그걸 합친 값인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저걸 d 오메가라고 하자고요. 요것들을 합쳐야 돼. 이것도 합친 값을 우리가 d 오메가라고 하겠어요. 이 P점에서 본 C 프라임이라는 서킷을 한 바퀴 돌렸을 때의 이 적분값을 우리가 이거 각도긴 각도인데 이것도 또 여전히 작거든요. 엄청 크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DS 벡터라는 벡터가 작으니까. 그 각도는 인피니티스멀한 각도예요. 그래서 인피니티스멀한 어떤 각도를 그걸 d 오메가라고 하자고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d 오메가라고 이렇게 정의하던데 그 d 오메가 아니야. 지금 그 d 오메가 아니다.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걸 바로 d 오메가로 정의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 디파인한 d 오메가는 달라. 다른 값이 다른 밸류야. 그 약간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나?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이걸 d 오메가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적분은 마이너스 4파이분의 뮤제로 I 프라임 그다음에 C라는 서킷에 대해서 이 d 오메가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적분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C라는 서킷 전체 이제는 DS 벡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요 DS 벡터 그다음에 요만큼 그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은 요 DS 벡터가 바뀌면 여기 아래 가는 요 마이너스 DS 벡터라는 것도 바뀔 거 아니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뀔 거고 매번 다른 면적들을 이렇게 다른 각도를 더하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얘들을 쭉 더하고 나면 입체각이긴 한데 4파이가 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봐도 요만큼 요 아래쪽만 돌고 요 점에서 봐도 저 아래쪽 어디서 돌고 그러니까 유니서클 여기다도 유니서클 그래서 보면은 저 서킷이 이루는 각도라는 것은 결국 뭐 이 점에 오는 이쪽에서부터 이쪽인데 이쪽이 뭐 여기 어디서 띠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거든. 이쪽 끝에서 유니서클을 그려서 입체각으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서클이거든. 결국 대충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림을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기도 한데 이 서킷보다 요 C라는 서킷을 약간 위에다 내가 놨기 때문에 이 점에 어느 점에서든 내려다 보면은 쟤는 항상 밑에만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띠의 면적이긴 한데 결국은 아래쪽만. 그래서 그거 다 더해봐야 결국은 요 어떤 유니서클, 같은 유니서클을 들고 다닌다고 하면은 요 제일 아래점에서는 뭐 요만큼 요런 띠들을 계속 더해서 결국 뭐 요 정도 잘해야 뭐 요 정도 면적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절대 4파이는 안 될 것 같아. 위쪽을 안 덮었으니까 그래요.
사방팔방으로 다 입체각을 들여다봐야 그걸 다 합쳐야 4파인데 뭐 일부 뭐 저 남쪽 동네 조금 돌아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4파이가 될 리가 있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델타 오메가라고 하자. 요 하나는 어떤 값이고 얘는 솔리드 앵글의 전체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게 변화량이라고 하냐? 왜 변화량이라고 하냐? 여기 지금 요 ds 벡터가 변화하는 것 때문에 생긴 솔리드 앵글의 변화 값이거든요. 한 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ds 벡터가 약간 움직이는 바람에 원래 요 서킷의 솔리드 앵글이 요 ds 벡터만큼 움직인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인지라는 말을 써요. 수식으로는 뭐 간단하다. 마이너스 4파이분의 뮤제로 i인데 적분값을 이제 유한한 값이 됐으니까 이걸 델타 오메가라고 하자인 거예요. 실제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적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적분값은 생각보다 결과가 쉬워서 0 아니면 마이너스 4파이가 나와. 이 델타 오메가라는 값이요. 0 아니면 마이너스 4파이야. 어쩌면 0이 되고 어쩌면 마이너스 4파이가 되는지 그게 이제 관심인데 그리고 이 솔리드 앵글은 그러면 무엇의 솔리드 앵글, 보통 솔리드 앵글이라고 그러면 무엇의 솔리드 앵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본? 이거는 C'의 솔리드 앵글이에요. C'이 솔리드 앵글이고 누가 본 거냐면 C에서 본 거. 서킷 C에서 본 서킷 C'의 솔리드 앵글이다. 그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말인데 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서킷이 이쪽이고 이걸 한 바퀴 돌 때 저쪽이 여기서 볼 때 각도로 몇 도로 보였느냐 뭐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패스 C가 서킷 C 프라임과 링크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저기 있는 그림처럼 따로 놀 때 얘는 이렇게 돌고 뭐 C는 이렇게 돌 때 뭐 시계로 돌든 반시계로 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럴 때 어쩌겠냐. 자, 이 P점은 여기 위에 어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P점을 쭉 바꿔가면서 지금 얘를 들여다본 입체각 그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변하냐 체인지니까 변하냐 안 변하냐인데 변해요?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아 제자리 왔잖아. 여기서 본 입체각 나중에서 본 입체각 그게 변해? 변할 수가 없거든. 이게 델타 오메가 0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입체각이 뭐에서 알파였다고 하면 나중에 입체각이 알파였다고 하면 처음 입체각도 알파야. 왜냐면 요 한 점에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변화량을 말하는 거니까 변화가 없어요. 알파 빼기 알파가 제로. 공간적으로 같은 점이니까. 이 점에서 보는 거라 저 점에서. 그래서 델타 오메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0이 될 파이지. 이 적분 0이다. 트리비얼한 경우고요. 케이스 2.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링크하고 있는 경우. 링크하고 있는 경우. 이 링크하고 있는 경우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좀 더 복잡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서킷 C 프라임 그리고요. 서킷 C 그릴게요. 서킷 C를 그리는데 얘랑 링크를 해야 되니까 위에서 튀어나와서 아래로 돌아가는 이 패턴으로 그립시다. 아래 점점점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한 점인데 약간 떼어놓을게요. 이만큼. 요 위에 A점에서 출발해서 A'점으로 돌아온다고 해봅시다. A는 이 평면보다 C'이란 평면보다 인피니티스멀하게 위쪽에 A'이란 점은 이 C'이란 평면보다 인피니티스멀하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도록 그래서 위에 출발해서 아래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이걸 C 경로라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I'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뭐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좀 다르죠. 같은 상황에 여기서 인피니티시멀 위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나중점이 A'점이란 말이야. 나중점에서 볼 때는 나중점이 어디냐면 요 C'이나 서킷 아래쪽이에요. 인피니티시멀하게 아래쪽이야. 요 A', 내가 A'점에 있는 사람이다. 개미다. C'이라는 서킷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로 이렇게 도는데 난 개미이기 때문에 C'이라는 서킷이 내 위에 있어. A'이 볼 때는. 근데 내가 인피니티시멀한 가까이 갔어. 완전히 가까이.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 평면이죠. 내가 보기에 무한대. 내가 위를 봤는데 위에 무한대네? 그러면 그게 입체각으로 하면은 몇 도에 해당하지? 4파이는 사방팔방이고 윗면, 아랫면 다 합치면 4파인데 윗면 전체 2파이. 2파이라는 각도의 입체각이 돼요. 왜냐면 얘가 무한소로 가까이 가버리면 개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딱 전체, 내 위쪽 전체. 반대로 A가 보면은 A는 인피니티시멀하게 위에 있거든. 개미인데 밑을 내려다봐요. 아래 전부가 다 C'이라는 서킷이야. 그래서 이것도 크기는 2파이라는 크기가 돼요. 근데 방향이 반대잖아.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보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 보고. 그래서 그걸 빼면은 4파이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부호가 조금 문제인데 그것만 어떻게 하면은 마이너스 부호만 없애버리면 저게 뮤제로 I가 될 판이야. 처음 입체각. 다시 말하면 A점에서 본 입체각은 플러스 2파이다. 나중 입체각. 다시 말하면 오메가 4A'점에서 본 오메가는 마이너스 2파이다. 그래서 그거는 유니스피어를 생각해서 유니스피어의 솔리드인 걸로 생각하면 북반구 전체, 그 다음 남반구 전체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플러스인지 뭐 마이너스인지 이 부호도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호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상황부터 C'이라는 서킷이 있고 여기에 A점이 있어요. A점은 above S'이라고 합시다. 이 서피스는 S'이고 서피스의 바로 위쪽에 있어요. 이럴 때 얘가 본 입체각 오메가 A라는 것은 앞에서 한 데피니션으로는 적분 작은 입체각을 이렇게 더한 건데 A에서 본 작은 입체각을 더한 건데 앞에 저 데피니션 그대로 쓰면은 이게 dA' n' r 나누기 r 제곱. 근데 이게 RA 포인트에서 보는 거니까 A 포인트.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 정의는 그 원래 입체각 정의 맞아요. 이거는 dA 벡터 내적 r 햇 r 제곱. A 벡터에서 여기서 그러면 요 RA 벡터는 뭐냐? RA 벡터는 뭐냐면 A점의 좌표 빼기 R 프라임 코디네이터. R 프라임은 요 C 프라임 위에 어느 한 점. 얘가 R 프라임이고 얘가 RA예요. 이게 원래 솔리드 앵글의 정의죠. 이게 필드 포인트에서 이걸 뺀 거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R 벡터예요. 이게 RA 벡터예요. 이게 RA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R쪽에서 A 벡터에서 R 프라임 벡터 본 게 아니라 R 프라임 벡터에서 RA 벡터를 본 벡터가 라지 R 벡터거든. 그러면 여기 입체각은 맞는데 생각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거지. RA 내가 개미인데 개미가 RA 벡터에서 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서 가지고 내가 내려다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평면에 있는 내가 지금 평면에 있는 거야. 내가 평면 위에 있는 개미가 평면 바로 위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평면을 돌아다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상황이 정반대인 거지. 얘가 얘를 보는 입체각이니까 얘가 얘를 보는 입체각이 아니라 요 입체각의 데피니션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 방향으로 봤을 때의 각도란 뜻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솔리드 앵글을 여기다 그려야 돼. 그래서 구면을 여기다 유니서클을 여기다 그리고 여기서 저 방향으로 갈 때 각도가 몇 도인지 그것들을 더해야 되는데
그걸 더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아래에서 위를 본 거니까 그걸 다 더하면 2파이가 될 수밖에. 위에서 아래로 봤다, 아래에서 위를 봤으니까 위쪽 북반구 쪽을 바깥쪽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이 솔리드 유니서클의 윗부분을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솔리드 앵글로서는 플러스고 북반구 전체를 본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볼 때는 저쪽 여기 중간에서 보면은 저쪽 어디를 본 거고 요 뒤로 가면 또 이쪽 어디를 보고 이쪽 어디서 보면 이쪽 어디를 보고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죠. 이 C'이나 서킷을 쭉 한 바퀴 돌면서 그 입체각들을 다 합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각도가 플러스 2파이가 되죠. 마찬가지 이유로 A'을 하지 않겠어요. A'은 그 정반대니까 A'은 마이너스 2파이가 돼요. 그래서 나중 게 이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델타 오메가는 마이너스 2파이 빼기 요 2파이에서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4파이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쭉 돌아가면 여기서 요 값이 이제 구해진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뮤제로 i 프라임 나누기 4파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4파이를 쓰게 된다. 이게 케이스 2. 케이스 1은 어땠지? 0이죠. 케이스 1은 0. 여기처럼 그림 그려져 있으면 이 적분은 0이에요. 여기처럼 그림이 서로 인터링크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 약분하고 뮤제로 i 프라임 되죠? 자, 여기다 이제 좁은 공간을 써야지. 적분 C B 내적 ds 벡터는 뮤제로 i 그래서 여기다 enc라고 그냥 써요. enclosed 서킷 C가 둘러싼 이 뜻이에요. 얘는 enclosed를 줄인 거고 다시 말하면 서킷 C가 둘러싼 전류 서킷 C에 포함된 전류 서킷 안에 들어온 전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서킷 밖에 있는 전류는 제로 적분에 기하지 않고 서킷 안에 들어온 전류는 뮤제로 곱하기 I 형태가 된다. 이게 암페어 법칙의 적분꼴이에요. 암페어 법칙의 적분꼴, 인테그럴 폼, 적분꼴이에요. 어렵진 않죠? 1학년 때도 했지.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쉽게 했을 텐데 입체각 써서 하면 엄밀하긴 한데 조금 더 헷갈렸을 수는 있을 거야.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풀려는 건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조금만 더 하죠. 인테그럴 폼 섹션 제목은 인테그럴 폼인데 꼭 인테그럴 폼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분만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거 미분 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저 암페어 법칙을 다시 쓰고요. B의 선적분 서킷면 뮤제로 I ENC 이게 이제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장에서는 암페어 법칙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기장에서 쿨롱 법칙 배우고 나서 가우스 법칙 배울 때 가우스 법칙 배우고 나면 문제가 좀 수학적이긴 했지만 굉장히 쉬워졌죠. 문제풀이가 쉬워졌어요. 그것처럼 자기장에서도 비오사바르 법칙 IDS 크로스 R 나누기 R 제곱 이런 거 그거 적분해서 하는 거는 사실 페인풀해요. 할 수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적분 스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벡터를 되게 많이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여기서도 암페어 법칙을 쓰면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사라져요. 시메트리가 좋아진다면 이 암페어 법칙을 쓰면 되거든. 자, 그 얘기 잠깐 하고요. 이걸 이제 미분꼴로 바꿔봅시다. 미분꼴로 바꾸려면 이 선적분의 폐회로 선적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가우스 법칙을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렘 해가지고 다이버전스로 바꿨던 것처럼 이 암페어 법칙은 이게 폐회로의 선적분이기 때문에 1차원 적분인데 이거 2차원 적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스톡스 테오렘 써서. 스톡스까지가 사람의 이름이에요. 스톡스 테오렘 쓰면은
이게 서피스 적분이 되고 저 자리에 컬이 오면 되죠. 그 다음에 도트 n dA 또는 dA 벡터. nda 쓰기 싫으면 dA 벡터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nda 이렇게 해도 돼요. 노멀 벡터를 사용하면 dA, nda 그냥 쓰면 이렇게 돼. 자, 이게 스톡스 요렘이죠? 선적분, 페어로의 선적분은 면적 적분. 그 페어로 지금 이게 페어로다 하면은 이 페어로 내부의 면적 이게 S인 거죠. 그러니까 페어로 둘레를 따라가면서 B 필드를 선적분하는 것은 이 내부 공간에서 B 필드의 컬을 면적 벡터랑 내적해 가지고 더한 거랑 같다. 이게 스톡스 요렘이에요. 이건 챕터 1에서 했던 거니까 수리 물리에서 하고 증명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죠? 자, 이걸 쓰면 우변도 어떻게 그걸로 바꿔야 되겠네. 근데 전류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적에 통과하는 놈이니까 애초에. 그래서 전류 밀도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전류 밀도로 바꿔서 쓴다면 J.DA 물론 포함된 전류 밀도니까 인클로스까지 뭐 계속 따라 당기든지 말든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I라고 할까? 이제는 알겠지 뭐. 이제 포함된 전류만 I로 쓰는 건지 아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거의 서피스 적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같다. 그러면 이게 뮤제로 J 도트 DA의 적분 서피스랑 같은데 좌변 우변 똑같아야 돼. 이 항에서 빼고 제로. 그러면 안에 게 적분 안에 게 같아야 서피스 모양이 바뀌어도 이게 항상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컬 B는 뮤제로 J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컬 B는 뮤제로 J. 기억해야 되는 미분형, 적분형. 암페어 법칙의 적분꼴, 이거 암페어 법칙의 미분꼴. 암페어 법칙의 미분꼴. 컬 B는 뮤제로 J. 벡터.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이걸 적분하면 저거 나오고 저걸 미분하면 이게 나와. 그렇죠? 적분을 미분하면 이게 나온 거잖아. 그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동치다. 동치. 이거 같은 거야. 이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이따가 우리가 필요할 때 문제를 쓰도록 할게요. 가우스 법칙에서 전기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경계 조건 이런 거 할 건데 전기장에서도 컬 나오면은 탄젠셜 방향의 필드의 경계 조건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이것도 컬 나왔으니까 바로 우리가 경계 조건 생각할 수 있겠죠. n 크로스를 델 크로스를 n 크로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b2 빼기 b1은 이렇게 하면 되죠. 우변은 요거를 여기다가 무한소로 곱해 갖고 리미팅을 보내면 되잖아. 리미트 HJ 여기 뮤제로네. 뮤제로도 붙어 있네. 뮤제로 뭐 앞으로 빼고 리미트 HJ H가 0으로 갈 때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 만드는 방법이죠. 전자기 1 전자기 1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 했으니까 두 번 하지 않을게요. 전자기 1에서 우리가 탄젠셜 방향, 노멀 방향 뭐 다 할 때 했었어요. 요 놈을 차원을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n 크로스는 델 크로스는 n 크로스로 바꾸고 b2 b1 1, 2는 뭐냐? 이쪽을 1이라고 하고 이쪽을 2라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방향이 노멀 방향이고 여기서의 예를 들어서 B 필드가 있으면 여기 B1 필드고 여기 쪽에서 뭐 B 필드가 있으면 여기 B2 필드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뭐냐? 전류 밀도에다가 어떤 길이를 곱해갖고 그 길이를 무한소로 보내버린 거. 이건 차원을 하나 바꾼 거죠. 길이를 하나 곱해버렸으니까. 부피 전류 밀도를 면적 전류 밀도로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K예요. 얘가 K 벡터라고. 그래서 우변이 뮤제로 K야. 이게 근데 해석이 좀 필요하죠. 이 K가 누구의 전류, 어디에 있는 전류 밀도냐? 표면, 경계면을 흐르는 전류다. 경계면이라는 2차원 평면을 따라 흐르는
따라 흐른단 말까지 굳이 써야 되겠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각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잖아. 이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면 상에서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지. 경계면을 따라 흐르는 전류가 K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전류가 흐르면 B필드의 탄젠셜 성분이 불연속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이 좌변이 equal to B2T 빼기 B1T가 되거든. 왜냐하면 B필드를 N방향 BN과 탄젠셜 방향 BT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 둘은 서로 직각이니까. 그래서 N 크로스 방향은 절대 N 방향 성분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탄젠셜 방향만 살아남으니까 요 N 크로스 B2 빼기 B1이라는 벡터는 B2 탄젠셜 벡터 빼기 B1 탄젠셜 벡터. 탄젠셜 방향은 뭐냐면 경계에 평행한 방향. 이 방향이든 뭐 요 방향이든 간에 요 평행한 어떤 방향, 그걸 탄젠셜 방향이라고 해요. 노멀 방향은 수직한 방향. 방향은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노멀 방향 하나다. 1에서 2. 외우기 쉬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밑에는 항상 1로 그냥 나하고 똑같이 그려 그냥 1, 2. 요 방향 N. 절대 안 틀리니까. 절대 안 틀리니까 그 방법으로 외워보세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 조건도 했다. 중요한 거 다 한 거예요. 요것 중요하지. 경계도 중요해. 어떤 문제는 경계 조건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는 이게 적분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미분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풀 수 있다.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제부터는 연습 문제다. 근데 여기 좀 리미팅 이 부분이 좀 삭막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합시다. 내 노트에 있는 책에도 있으니까. 여기 H를 0으로 보낼 때 뭐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1과 2 경계를 이렇게 그리고요. 노멀 방향 그리고요. 여기다가 적당한 서킷을 하나 잡아. 페회로를 제가 잡을 거예요. 직사각형 형태의 페회로를 잡을게요. 이 높이가 H가 되도록 직사각형 서킷을 잡을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일단 어떤 적당한 서킷 C라고 할까요? 서킷 C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전류밀도 J가 뚫고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밀도가 J고 꼭 수직으로 뚫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뚫고 나온다고 합시다. 전류밀도 J가 여기 근데 공간적으로 이 점은 한 점이겠죠. 되게 무한소의 한 점으로 나중에 보내버리려고 해요. 요 H를 0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가로폭은 유한해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썼고, 여기다가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 암페어 법칙 적용하는 거지. 암페어 법칙 적용하면 전류 밀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옆에도 지금 계속 있어야 되겠지. 옆에도 로컬하게 같은 전류 밀도가 다 있어야 되겠지. 다 있으니까 전류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 뚫고 나와. 무한 전류 밀도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면 요 위에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으로만 가겠네. 여기서 왼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 위쪽.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서 이 방향이 지금 B2T, 그러니까 B2가 탄젠셜 방향만 있겠네. 네, 이쪽도 이거 B1T인데 이쪽으로만 있겠네, 그죠? 엄지손가락 방향, 전류 방향, 기타 등등. 요 상하 방향은 없겠네. 이거 무한 전류 평면이니까. 옆으로 쭉 있으니까 이 상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상하 방향은 자기장이 없으니까 이 적분의 좌변에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B2T 곱하기 이 가로 길이가 필요한데? 안 써놨네. 오케이. 델타 S. 가로 길이를 델타 S라고 하고요. B2T 곱하기 델타 S, B1T, B2T 둘 다 오른쪽이라고 일단 가정할게요. 모르니까. 지금 모르는데 이미 답을 알고 내가 써버리면 곤란하니까 B2T도 오른쪽이라고 가정하고 B1T도 오른쪽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실제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자기장 어느 쪽인지 알지만 B2T가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페회로가 도는 요 DS 벡터는 지금 왼쪽이니까 여기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쓰고 여기서는 플러스 되겠죠. B1T 곱하기 델타 S.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은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전류 밀도는 똑같고 J 벡터 가로 면적이 델타 S, 높이가 H 됐죠? 이거 두 개가 같다인데
이항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2t 더하기 B1t가 델타 S를 좌우를 나눠버리면 JH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우변을 H를 뮤제로 어디 갔어? 뮤제로 써야지. 뮤제로 JH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극한을 보내면 이제 다 됐죠? 다 됐다. K가 된다. 됐다. Q. 그래서 이게 B2T 빼기 B1T 이렇게 벡터로 쓴다면 이거는 뮤제로 K 벡터 외적 N 벡터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힘들었어. 하여튼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가 존재하면 B필드의 탄젠셜 성분이 불연속하게 된다. 저게 이제 암페어 법칙을 미분꼴을 경계 조건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쓰게 되는 형태예요. 요 식 3개. 하나, 둘, 셋. 이걸 쓰든 뭐 이걸 쓰든 어느 쪽 이거 훨씬 불편해요. 이거 쓰는 게 좋아. 위에 거 쓰는 게 편하고요. 밑에 거 쓰는 것도 가능은 한데 불편해. 이 오른쪽에 거 외적 N 상당히 헷갈려서 부호 틀리기 쉬워요. 부호까지 안 틀리려면 그냥 이 위에 버전이 그러니까 N 크로스 B2 빼기 B1은 뮤제로 K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저는 이걸 레코멘드 하고요. 이 1, 2, 3이 이제 우리가 당분간 쓰게 될 이퀘이션이에요. 그것들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2절에 나온 건데 infinite long straight current. 이번엔 어떤 실린더를 통과해. 반지름 A. I가 흘러 위로. 근데 반지름 A 면적을 유니폼하게 흘러. 유한하게 그랬죠. 실제로 무한대까지 쭉 뻗어 있는 거죠. 반지름 A인 원기둥을 전류가 흐른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니폼하게 흐르냐, 유니폼하게 하지 않게 흐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니폼하게 흐른다고 가정하고 풀면은 유니폼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J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 파이 A 제곱으로 나누고 방향이 어디야? Z 방향이네. 이렇게 위로 잡으면 우리 무조건 Z 방향이니까 이 방에 Z 방향 잡으면 전류 밀도 딱 생각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응용 문제 구멍을 내버려. 면적 계산 다시 하라고. 일단 구멍을 내버려 이렇게 바깥쪽에만 흐른다. 흔히 그 물리학 문제 패턴이 그런 거 아니겠어? 조금씩 거기서 야금야금 젠가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씩 빼보는 거지. 처음에는 뭐 모든 게 완벽하지 절대 안 넘어져. 근데 한두 개 빼면은요 그때부터는 외운 친구들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한 요 간단한 거 이거 개스 하는 거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어려운 데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학 문제들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자연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이잖아. 그게 물리학적인 방법이. 제일 처음에 제일 쉬운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처음에 해. 뉴턴의 2법칙 같은 거죠. F는 ma 같은 걸 해. 그런데 문제를 거기서 몇 칸 더 나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잖아. 역학 그래도 뭐 다 쉬워? 아니잖아. 역학 뒷부분 가면 어려워져요. F는 ma밖에 없는데도 어렵잖아. 전자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제일 쉬운 거에서부터 해서 어려워져. 근데 제일 쉬운 거에서 쉬우니까 나는 뭐 편하게 가겠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꼭 단단하게 먹고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워온 물리학 문제들에서 항상 그런 형태였단 말이야. 조금씩 이게 제일 처음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런 걸 시작하는 걸 처음부터 해버릇을 해야 이게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요 밖에 어디에서 필드를 구하라는 거겠지. 점 P 밖에 하나 찍고 이 점에서 B 필드 구하시오.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겠죠. 뭘로 구할 거냐. 항상 뭘로 구할 거냐는 안 줘요. 너 적분으로 구하세요. 뭐 미분으로 구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을 쓰세요. 아니면 암페어 법칙 좀 전에 배운 저 선적분으로 하세요. 안 가르쳐주거든. 그런 말까지 해주진 않아. 그거 선택이죠. 내가 이걸 쓸지 저걸 쓸지. 쉬운 거 있으면 쉬운 걸로 풀고 쉬운 걸로 내가 못하겠으면 어려운 거라도 끄집어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부피 적분을 얘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한번 내가 써볼까? B필드를 부피 적분을 한다면 IDS 크로스 R인데 지금 IDS가 아니야. J잖아? JDV 크로스 R 제곱의 4파이분의 뮤제로 꼴인데 문제는 필드 포인트가 밖에 있어. 여기 Z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필드 포인트의 위치가 뭐 로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Z는 안 쓰더라도 Z 좌표는 0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소스 코디네이트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야. 요 소스 볼륨이란 게 이 점에 대해 기준으로는 시메트릭하지가 않잖아. 왼쪽 어디예요? 왼쪽 어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작은 원판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요만한 부피는 여기 되게 가까워. 거리가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 요만큼은 되게 멀어. 이거 다 포함돼. 그런 연산이 여기 다 적용돼야 돼. 할 수는 있어. 인프린시플 할 수 있어. 끝까지 적분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뭐 엘립틱 인테그럴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 막 굉장히 어려운 적분 형태가 바로 한 두 줄간만 툭 나타나는데 마치 교과서는 앞에 요것도 할 수 있고 지금 요 쉬운 방법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안 그래.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떨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금방 배운 암페어 법칙의 적분꼴로밖에 못 풀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해야 문제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요걸 써야 돼. 답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쓰면 돼. 자,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적분 형태 암페어 법칙 쓸 건데 B 도트 DS는 뮤제로 IENC 이걸 써놓고 시작하는 거를 강추합니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 강추해.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써놓고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돼. 여기 IENC를 알아야 되겠네. 포함된 전류가 지금 뭐지? 좀 전에 여기다 서킷을 어디다 넣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서킷이 요 안쪽에 있을 때는 여기 안에 들어온 전류만 들어가야 되고 서킷이 요 바깥쪽에 있다면 전체가 다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요 IENC가 위치 따라 달라. 얘가 I 곱하기 파이 로의 제곱 나누기 파이 A의 제곱이겠네. 면적 비율로 나와야 되겠지. 요 필드 포인트의 좌표가 뭐 그건 똑같이 하겠죠. 필드 포인트 좌표를 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필드 포인트 요 서킷 위에 한 점, 요 필드 포인트를 어디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반지름이 바깥쪽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미안, 틀릴 뻔했네. 요거 I거나 또는 I 곱하기 면적 비율 파이 로의 제곱 나누기 파이 A의 제곱. 이게 로가 A보다 클 때, 로가 A보다 작을 때 R이라고 썼네 또. 로. 뭐 같다고 해도 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바깥에 서킷을 잡았을 때는 전류가 홀라당 다 들어가니까 요 I 그대로 쓰면 되고 안에 들었을 때는 요 면적 비율 여기 반지름 A인 면적을 전류 I가 통과하는 거니까 그 안쪽에 반지름 로인 면적에는 면적 비율로 작아져야 되잖아요. 작은 전류만 흐르니까 우변이 이렇게 바뀔 거고 좌변은 B필드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야 적분할 텐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B필드인데 B필드 구하라고 그랬는데 몰라서 시작하는데 적분 안에 들어있네. 당황스럽죠. 근데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도 했지만 적분 방정식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그 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데 그걸 알고서 쓰는 게 아니에요. B필드를 아는 게 아니야. 우리 몰라. B필드를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적분을 하고 싶어. B필드 모르는데 이 적분을 해. 어떤 경우엔 가능하냐. B필드의 크기가 벡터 방향만 바뀌고 B필드의 크기가 일정하면 그게 가능해요. 이 B필드가 이런 꼴이면 반지름 로 반의 함수로 크기는 반지름 로의 함수로 바뀌고 방향은 한 방향. 여기서 B필드 방향 사실 알아요. 전류가 엄지손가락이면 기타 등등 손가락이 전류 자기장 방향이니까 자기장 방향은 파이 방향인 걸 우리가 아니까 그 다음에 요 ds 벡터도 알잖아. ds 벡터는 요 원호의 길이 방향 벡터니까 ds 벡터는 뭐예요? 크기는 a d 파이라는 크기가 되고 방향은 파이 방향이죠. 반지름 a 미소각도 델타 파이 d 파이 이 원호의 길이 a d 파이 이게 방향은 요 방향 a d 파이 파이 이게 ds 벡터라고. 그렇죠? P자판 A 반지름 내부 각도 AD 파이 파이가 ds 벡터고 B 반지름만의 함수 인 B 크게 안 바뀌니까 여기서 적분 변수가 뭐야? 파이잖아. 로는 안 바꾸고 있거든. 얘는 적분 밖으로 나가야 되네. 좌변 적분이 일단 다 쓰면 B 로 파이 내적 AD 파이 파이. 근데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으니까 파이 방향을 앞에다 쓸게요. 파이 방향 AD 파이 이걸 지금 적분한 거거든요. 이거 페이로인데 이거 0부터 2파이 각도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적분인데 이 B로는 이 적분 이 D파이 할 때 일정하니까 적분 밖에 그다음에 요건 1이죠? 같은 방향이 1이고 요 A도 상수고 그러면 반지름 A라고 하기로 하면 A 맞나? A 맞네. 이 적분은 B로 곱하기 A 적분 D파이예요. 0부터 2파이. 적분 D파이 0부터 2파이는 2파이. 그죠? 2파이 A B로가 좌변. 이게 레프트 핸드 사이드고 우변은 이미 해놨네. 뮤제로 I거나 뮤제로 I 요거거나. 그죠? 쏘리. 근데 여기서 A가 내가 A를 잘못했네. 왜 A래? 반지름이 로인 지금 서킷이죠. 이게 A가 아닌 거 로라고 했어야지. 로. 여기도 로. 여기도 로. 죄다 로. 반지름이 로니까 이렇게 되네. 어쨌거나 적분 변수는 적분할 때 이 변수는 파이인데 파이가 아닌 놈들은 다 적분 밖으로 빨리 나가 주셔야지. 그래 계산이 원활하게 되니까. D파이 이거밖에 없어요. 2파이로 B로가 좌변이야. 왜 이게 애초에 가능했냐면 시메트릭하게 우리가 잡았기 때문이죠. 전류 밀도가 소스 전류 밀도가 시메트릭하거든. 축대칭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가우스 법칙하고 똑같아. 가우스 법칙은 구대칭 같은 게 있어야 구면좌표로 이렇게 쉽게 됐잖아. 대칭성이 좋은 데다 가서 하는 거지. 만약 대칭성 좋은데 요 서킷을 삐딱하게 놓으면 안 되겠지. 축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항상 되는 거야. 좌변 됐고 우변 됐어. 그러면 문제 풀었네. B로를 구하면 B로는 2파이 로분의 1 뮤제로 I 이거는 로가 A보다 클 때겠죠. 위에 거 쓰면 아래쪽 거 쓰면은 2파이 로분의 뮤제로 I 한 다음에 여기 로의 제곱 나누기 A 제곱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A보다 작을 때 이거는 2파이 A 제곱분의 뮤제로 I 로 이렇게 되겠네. 로가 A보다 작을 때. 요 둘의 답을 한번 그려는 봐야 되겠죠. 항상 그려본다. 반지름 A보다 클 때는 반비례. 반지름 A보다 작을 때는 비례. 한 점에서 만날까? 한번 확인해 볼까? 로에 A 집어넣으면 똑같아지네. 한 점에서 만나네. 그죠? 직선로 가다가 B필드의 로 방향 로 이렇게 되겠네. 직선으로 가다가 슉 감소하는 함수. 근데 이렇게만 쓰면 좀 섭섭하죠. B필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필드는 해가지고 B로 방향은 파이 방향이니까 여기다 이제 파이 방향까지 붙여주면 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중심축에서는 자기장이 0. 여기서부터
요 반지름 A까지는 야금야금 자기장이 늘어나. 크기만. 방향은 파이 방향이고 반지름 A보다 더 커지면 더 이상 전류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장이 줄어들기만 해. 거리에 따라서 거리 분의 1로 줄어들기만 해. 거리 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약간 난해할 수 있어요. 쿨롱의 법칙도 그렇고 거리 제곱분의 1로 막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전기장이고 자기장이고. 무한전류잖아. 무한전류라서 그래. 이 방향이 무한이 아니고 유한했다면 거리 제곱 이런 효과가 있죠. 얘가 무한이기 때문에 R분의 1이 나타나는 거야. 무한 직선 전류의 특징이에요. 자, 이 경우에 연속 조건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성 이런 거 따져볼까? 맞나 틀리나? 일단 경계가 어디 있어요? 여기 경계가 여기가 경계죠. 안쪽 유니폼한 어떤 영역 바깥쪽 경계니까 경계의 노멀한 방향은 로 방향. 이게 n 방향이고 n 크로스 b2 빼기 b1이 뭐였죠? 뮤제로 k. 이게 탄젠셜 방향의 경계 조건이었죠. 좀 전에 3번. 여기다 적용해 보면 요 n 크로스 n 방향이 로 방향이고 n 크로스 방향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파이 방향을 말하는 거죠. B 필드의 탄젠셜 방향은 요 파이 방향이니까 경계 평행한 방향. B 필드의 탄젠셜 방향, 그러니까 B 파이 방향 성분이 여기서 불연속하냐? 불연속했어? 불연속 안 했죠. 연속했죠. 그러면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해 여기로 돌아오면 여기서 뮤제로 K가 0이다. 표면에 면전류 밀도가 없다. 없잖아. 있어 없어. J만 있잖아. J는 부피전류 밀도잖아. 면전류 밀도가 없잖아. 없다. 없으니까 이게 연속인 거지. 여기에 있었으면 달라지는 거지. 여기 면전류 밀도가 있었으면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연속인 문제인 거야. 오케이. 원기둥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B가 달라지지. 그 세 번째 엑sem플이야. 이번 섹션에 솔레노이드, 아이디얼 솔레노이드가 바로 그거야. 아이디얼 솔레노이드가 정확하게 그 버전이에요. 이 부피 전류 밀도는 없는데 여기에 서피스 커런트가 쫙 있어. 그러면 이 안쪽과 바깥쪽에 자기장 차이가 나야 돼. 그건 세 번째 엑sem플이라서 이 시간에 못 해.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